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2020년 12월 6일 일요일 일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이죠. 네, 진짜 오랜만이에요. 그래서 며칠 전부터 일기를 너무 안 찍었다. 좀 다시 찍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런저런 일들이 있어서 미루다가 오늘도 사실은 그렇게 컨디션이 좋은 편은 아닌데 그래도 나름대로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이야기를 이렇게 남겨보는 것도 저한테 뭔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 감정을 들여다보고 상황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네, 일기를 찍게 되었습니다. 네. 주요 내용은 하소연이고요. 네. 여전히 되는 일이 없어가지고 네. 요즘 다시 또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요. 네. 오늘 크게 나눠볼은 아니지 이야기해볼 거는 이제 제가 요즘 지금 저한테 닥쳐 있는 문제점과 제가 뭐 해결해야 될 것들과 제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뭐 이런 요인들인데 첫 번째는 체류증, 두 번째는 운전면허, 세 번째는 집 공사가 되겠고 이제 뭐 네 번째는 한국행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체류증은 제가 체류증을 연장 신청을 10월 말에 했고요. 그리고 12월 초에 나왔어요, 체류증이. 그래서 제가 11월 한 달 꼬박 체류증을 기다리면서, 왜냐면은 체류증이 나와야 제가 한국에도 갈 수 있고, 왜냐면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갈 수 있고, 운전면허 시험도 체류증이 있어야 칠 수가 있었어요. 그게 왜 그랬냐면, 사실은 코로나 전에는 직접 이렇게 가서 연장 신청을 하면 헤세피세라고 해서 이렇게 종이에 사진이랑 도장쾅 해서 주는 임시 그 체류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이렇게 그 기간이 완료된 체류증이랑 같이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기본 체류증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학생 비자 연장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간편해지고 좋아졌죠. 근데 그 대신에 햇빛세가 아니라 그냥 이런 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부해주는 식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역시나 약간 프랑스의 이런 관계부처들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안 되는 것으로 이 운전면허 시험장 측에서는 이 헤스피세가 아니라 이 증명서로는 운전면허 시험을 칠 수가 없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체류증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어야 됐고요. 그래서 운전면허 시험도 못 보고 뭐 한국행 비행기표도 못 사고 11월을 내내 그렇게 기다리면서 지냈어요. 그래서 12월 초가 됐고 체류증이 나와서 체류증을 찾으러 갔는데 체류증이 잘못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 성이 잘못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 성이 송씨인데 제 성을 2번을 넣은 거예요, 체류증에. 그래서 제 이름이 송송흔주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렇게 오류가 있고 그 오류는 이미 그 경시청 쪽에서 먼저 발견을 해서 알고 있었고 그래서 자기들이 다시 이거를 만들고 있으니 그때까지는 이름이 잘못 나왔지만 어쨌든 이걸로 네 실생활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아니 나 한국도 가야 되고 지금 갔다가 다시 프랑스 들어올 때 이걸로 문제 없냐 문제 생기면 어떡하냐라고 했더니 괜찮대요. 괜찮대. 그냥 유효기간이 있고 네 이름은 어쨌든 있으니까 괜찮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모르지 또 어떻게 될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얘가 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당장 만들어내 이렇게 못하잖아요. 하여튼 그래서 문제가 생겼고 그래서 다시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운전면허 시험은 어쨌든 이제 체육증이 나왔으니까 운전면허 시험을 치기로 했어요. 그래서 원래 내일 치기로 예약을 해놓고 지난주에 운전면허 수업도 4시간 더 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돈도 쓰고 시간도 쓰고 시험도 다 준비를 해놨는데 금요일날 갑자기 그 운전면허 시험장 측에서 제 운전면허 시험을 취소했다라는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운전면허 시험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9일날 운전면허 시험을 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 9일이래. 7일이죠, 내일이. 7일날 운전면허 시험을 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 9일로 한국행 비행기표를 사놓은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가면은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되고 그게 이제 끝나면은 거의 크리스마스 직전이고 이래서 저희 어머니 생신이 이달 말 31일이에요. 그래서 저희 가족들은 크리스마스 때 이제 오빠네 집에 가서 엄마 생일을 축하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저도 자가격리가 그때 딱 맞아서 끝나니까 이게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운전면허 시험이 취소가 됐고 운전학원 쪽에서는 저한테 일주일 뒤에 시험을 칠 수 있다, 이런 일이 자주 있는 일은 아닌데 어쨌든 일주일 뒤에 14일날 운전면허 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나 비행기표 사놨는데 했더니 그거 못 받고, 그래서 너무 아쉬운데 그냥 이거 준비 다 했는데 이렇게 안 보는 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운전을 배우고 이 시험을 준비한 지가 1년이 넘었어요. 1년 4개월이 되는 동안 운전 면허를 계속 준비해온 거고, 한쪽에서는 시험을 그래도 한 번이라도 쳐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떨어지던지 어쩌던지 하든. 또 한쪽에서는 비행기표도 다 사놨고 지금, 그래서 만약에 제가 14일날 운전면허 시험을 치면 한국행을 16일에 이제 갈 수 있게 되고, 그럼 17일날 한국에 도착해서 자가격리가 딱 31일 12시에 끝나는 거예요. 엄마 생일날. 그래서 엄마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엄마가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 너 뭐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래서 그 엄마 생일은 어떻게 할 건데? 그때 엄마가 뭘 어떻게 해? 우리는 갔다 오는 거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혼자 자가격리하게 두고 둘이 오빠네 집, 엄마랑 아빠랑 둘이 오빠네 집에 가서 놀고 오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엄마는 이미 그걸 생각을 하고 크리스마스 때 그 전후로 해서 스케줄도 다 빼놓으시고 한 상태였던 거죠. 엄마 마음도 이해가 되기는 해. 근데 그렇게 막 가버린다고 하니까 또 괜히 섭섭한 거야, 너무. 좀 섭섭했어요. 섭섭해가지고 엄마한테 엄마 그냥 뭐지? 그 1, 2일도 주말이니까 그때 가면 안 돼? 그때 나 자가격리 끝나고 같이 가면 안 돼? 이래가지고 가족들 일정을 다 변경시켰어요. 다 변경을 시키고 비행기표도 결국엔 바꾸고 운전면허 시험도 그때 14일날 결국 치기로 했고요. 그래서 그냥 자꾸 일이 조금씩 틀어지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이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충분히. 근데 이게 한꺼번에 이렇게 터지니까 정신이 없어요, 사람이. 이게 약간 몰아서 터지니까 아주 혼을 쏙 빼놓는 그런 기분이고요. 지금 이제 집 공사, 이것도 스트레스인데 저희 집에 비가 새잖아요. 이게 비가 샌 지가 2년이 넘었어요. 근데 지붕 공사를 11월부터 시작했어요, 겨우. 그래서 11월에 지금 이 건물의 지붕을 다 뜯어 고치고 있는데 소음이 우선 심하고요. 왜냐면 전 지붕 밑에 사니까 소음이 심하고, 사람들이 이제 저희 층에 왔다 갔다 하고 공사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스트레스는 이제 이렇게 저희 집이 이렇게 있으면 약간 이렇게 둘러서 약간 지붕이 또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층이 약간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러니까 저희 집 창문은 여기 있는데 사람들이 여기를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집 창문 밖으로 남자들이 막 걸어 다녀요.
이게 너무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그냥 창문으로 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가리자고 하니 이게 햇볕이 또 안 들어오는 게 그렇고. 그러니까 저희 집은 가뜩이나 이 비가 새고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습하거든요. 굉장히 습해서 지금 요즘에도 집안 곳곳에서 곰팡이가 피고 있어가지고 그것도 너무 스트레스예요. 며칠 전에는 신발들에 곰팡이가 핀 거를 발견해가지고 너무 또 힘들었는데 그래서 지금 그런 이런 곰팡이와 공사 소음과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이 우리 고양이를 보면은 고양아 야옹아 이러고 약간 동물원에 갇힌 동물이 된 기분이 들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창문으로 나를 보니까 그게 너무 스트레스이기도 합니다, 요즘. 내일도 아침 7시부터 공사를 시작하겠죠. 그리고 한국 가는 것도 좀 스트레스인데 우선 지금 한국도 코로나 사태가 지금 좀 심각해지고 있어가지고 빨리 잠잠해졌으면 좋겠고 저는 한국에 가는 가장 큰 목적이 촬영을 위해서 가는 건데 촬영을 가서 할 수 있을지 물론 저는 방역을 철저히 하고 이제 제가 만나 뵙고 싶은 분들과 충분히 거리를 두고 진행을 할 거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 해서 안전한 촬영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제가 만나려고 하는 분들은 이제 또 그분들은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우실 수 있잖아요. 왜냐면 이동도 해야 되고 또 이동하는 사이에 다른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그래서 걱정도 되고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많아요. 생각이 많고 지금 까멜도 고양이도 친구네 집에 맡겨야 되는데 이제 까멜이랑 제가 이렇게 길게 떨어져 있는 시간이 처음이라서 그것도 걱정이 되고 걱정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지금 아무튼 그래요. 네 하소연이고요. 그래서 그저께 어제 머리를 잘랐는데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옆에랑 뒤에를 그냥 또 다 밀어버렸어요. 그래서 모자 쓰고 있는 게 근데 이제 선생님도 한국 사람 머리는 저밖에 안 잘라보셨고 어떤 스타일을 제가 정확하게 원하는지를 잘 모르세요. 왜냐면 저도 사실은 정확하게 잘 말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그랬는데 항상 머리를 자르러 가서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쪽을 조금 짧게 잘라주셨어요. 그래서 머리가 약간 이렇게 돼가지고 약간 해병대 머리 같기도 하고 좀 머리가 그래서 모자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좀 길러야 될 것 같아요. 뒤통수 추워요. 아무튼 하소연하다 보니까 13분이나 찍었어. 이게 무슨 일이야. 아무튼 그렇고요. 고양이를 보여드리고 얘기를 그래도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고양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이. 까멜군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까멜입니다. 요즘 이렇게 바구니를 놔줬더니 여기서 자주 들어가 있어요. 이 바구니는 제가 그 과일 가게 오픈 행사에서 퀴즈를 맞추고 받은 과일 바구니입니다. 우리 고양이랑 2달 동안 헤어져 있을 생각을 하니 벌써 눈물이 나네. 콩. 암튼 그러면 네. 또 뭐 조만간 올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안녕.